워렌 버핏이 그런 스탠스를 취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갖고 있는 돈에 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이유가 네, 안녕하세요. 비트세이빙 채널입니다. 저는 비트세이빙을 또 운영하고 있는 이장우라고 하고요. 비트코인 투자, 크립토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워렌 버핏이 현금을 보유하라고 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워렌 버핏이 현금을 보유하라고 언급한 거는 못 찾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버커셔 해셔웨이가 그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렸기 때문에 어차피 그 맥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렌 버핏이 그런 스탠스를 취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관세 때문이잖아요. 관세. 미국의 어떤 관세 전략에 대한 나름의 경고이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관세는 뭐냐면 결국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물가 상승의 우려도 있고, 또 이 관세가 하나의 이 무역 전쟁에서 하는 무기처럼 쓰이다 보니까 이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너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뭐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이 관세 때문에 기업의 존폐가 지금 결정될 정도로 되게 큰 불확실성이잖아요. 또 관세를 몇 프로 한다 그랬다가 또 더 올려버렸다가 또 내려버렸다 하면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이제 글로벌의 자유무역 시장으로 안정되게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세 때문에 이제 글로벌의 어떤 자유무역들의 위기, 근데 번영이 안 되고 글로벌 무역의 뭐 파괴,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상황에서 우리 비트코인이나 또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이제 관점일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여러 가지 렌즈로 바라볼 수 있지만 크게 한 두 가지 렌즈로 바라봐도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수요에 있어서. 방금 이제 우리가 관세 얘기했고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글로벌의 정세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시대적 어떤 변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과거에 지난 수십 년간의 어떤 자유무역 중심의 환경에서 관세를 통한 어떤 무역 장벽이 생기고, 그리고 요새 전쟁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이런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조절해줬지만, 지금은 그런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이나 지정학적인 이슈가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미국이 했던 세계 경찰 역할을 많이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곳곳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으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이런 시기를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기라고도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은 이런 위기적인 상황들도 어떻게 보면 많이 배제를 하고 여러 가지 무역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하고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이 휴전 상태인 것도 되게 리스크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은 그 유동성, 그러니까 시장 유동성이라고 하고 뭐냐면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려 있냐, 얼마나 많은 통화량이 풀려 있냐에 비례하는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쓰이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아시죠? 비트코인이 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쓰이냐? 비트코인은 굉장히 희소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금과 같은 자산이다라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주 희소한 자산, 대표적인 희소한 자산이고, 그 비트코인이 희소하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딱 2,100만 개만 발행이 되는 자산이고 이미 95% 정도가 생산이 됐고 나머지 5% 정도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돈의 공급이 많아질수록, 통화량이 많아질수록 유동성이 커진다라고 표현하죠. 많아질수록 그 가치 저장의 수단의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시장에 돈이 어떨 때 많아지냐면 경기가 되게 좋을 때도 많아지고요.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양적 완화와 같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왔죠. 그래서 우리 뭐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가 딱 터져가지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딱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이 돈을 엄청 푸는 이제 정책을 펼쳤잖아요. 이게 이제 양적 완화, 제로 금리로 가고 금리를 낮추고 이런 걸 통해서 그때 이제 가장 수혜를 본 자산이 이런 비트코인 같은 자산인데 그때 나타나는 비트코인 특징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특징은 뭐냐면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이제 가치 중립적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표현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에 어떤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탈중앙화된 자산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까 내가 얘기 드렸죠. 각자 도생의 시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중국은 미국 자산 안 살려고 그러고요. 미국은 중국을 또 배척하려고 그러고요. 서로 간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중립적인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 이 중립적인 자산 역할을 가장 잘한 게 금이죠, 금. 지금 또 금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면 금의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중립적인 자산이라서 그런 거예요. 2021년도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서방 국가들에서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러시아는 미국의 국채도 많이 들고 있었고요. 이 달러 기반의 자산들을 서방 국가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 서방 국가들, 이 동맹들이 러시아의 그 어떤 자산들 다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은 러시아는 앞으로도 미국 국채나 어떤 달러 기반의 자산을 계속 보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못 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미 국채를 더 이상 사주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국채를 안 사준 지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오히려 금의 매수를 굉장히 늘리고 있죠. 우리는 지금 미국의 국채가요, 대부분의 금융 시스템의 아주 기초 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국 국채조차도 어떤 미국에 반하는 특정 국가들은 미 국채를 원하지 않고 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이제 각자 도생의 시기, 그다음에 글로벌 개별 국가들이 또 블록화가 되는 환경에서는 이 양쪽의 이런 국가와 지대 어떤 지형들이 다 필요로 하는 자산이 필요한데 그게 금이란 자산이 대표적인 거고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많이 이제 그런 인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탈중앙화된 자산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아서 가치 중립적인 자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시대적 배경을 얘기했죠.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미국도 필요로 하고 중국도 필요로 하고 러시아도 필요로 하고 일반 개인들은 더 필요로 한 거죠. 일반 개인들이 진짜 필요한 자산입니다. 거시적으로 국가 입장에서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으로 이 개인 입장에서도 너무 필요한 자산이 비트코인이에요. 왜냐하면 통화량이 계속 많아질수록 개인들은 이 자기의 이 갖고 있는 돈에 녹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치 저장의 자산이 필요한데 이게 비트코인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온전히 내 자산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국경 간의 이동을 통해서 내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워렌 버핏이 관세 때문에 이제 현금 보유를 좀 늘리라고 했다라는 것은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기업 환경 우려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또 하나는 가치 중립적인 자산으로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렌 버핏 얘기하니까 그 워렌 버핏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10년 동안 보유할 생각이 없는 주식은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라는 표현을 했죠. 이게 뭐냐면 이 시간의 힘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힘, 오래 보유를 해야지 결국은 돈을 버는 건데 오래 보유를 하려면 그만큼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 얘기할 때 그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옮기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은 정말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10년 정도를 보유할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장기 투자의 자산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관세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지만 결국은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개인 입장에서나 국가 입장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리하네요. 예리하네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어떤 자산을 더 신뢰를 하냐라는 거거든요. 어떤 자산을 신뢰를 하냐. 그래서 미 국채가 과거 50년 동안은 글로벌 가장 신뢰받는 자산이었어요. 그것은 미 국채를 신뢰하는 이유는 미국을 신뢰한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글로벌 전체에서 이 자유무역을 이끌어줬고 세계 경찰 역할을 했고, 근데 그게 지금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진 이유는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이 이 전체를 커버할 만한 힘과 에너지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미 국채의 수요는 아까 얘기 드렸던 뭐 각자 도생이나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 국채 수요가 과거에는 국가나 기관이 사줬거든요. 이게 줄어들어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 빈자리를 아마 신뢰 있는 자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금일 것이고, 그리고 금의 속성을 가진 비트코인이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하는 게 또 제 생각이긴 합니다.